좋아요, 구독. 자, 과연 그러면 시장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네,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는 것은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3,600에서 800 룸이 있거든요. 예. 그 룸까지 일단은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물론 FOMC가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공개가 되는데 네. 이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위든지 아래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라인을 일단은 깨게 되겠죠. 깬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출현하는 제 관점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그 라인이 최종 라인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왜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을 주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미국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 침체에 일단은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단 미국은 이 기술적 침체를 지금은 인정 안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해서 미국 경제국이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것은 6개월 정도 있다가 진단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개월에서 최근에 나오는 건 이제 12개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미국에서 오피셜로 발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경기 침체에 관해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였나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실질 GDP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면 이것을 경기 침체로 보는 거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D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하락의 어떤 폭, 그리고 경기 하락의 어떤 범위, 그리고 경기 하락의 어떤 시간, 이 세 가지 3D를 일단은 보고 경기 침체다 아니다를 파악을 한다라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번째 PPT를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6개의 지표예요. 요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취업입니다.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취업자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기업에서 조사를 하는 취업자 수가 있고요. 가게를 조사하는 취업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업생산입니다. 산업생산. 자, 옆에 보시면 소매 판매. 방금 전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됐죠, 여러분? 그 소매 판매고요. 자, 다음에는 개인 소비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물가를 보고 금리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1순위가 뭐다? PC이다. 개인 소비 지출이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개인 소비가 여기 일단 들어갑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갖고 온 자료는 뭐냐면 자, 미국에서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 근거가 되는 6가지입니다. 자, 소득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회색은 뭐냐면요. 2021년 12월 대비한 3월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 올해 3월 대비한 6월 증가율입니다. 올해 3월 대비한 6월 증가율. 파란색이 좀 중요한데요. 자, 보시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낮아요. 그렇죠? 여러분, 낮습니다. 자, 소득을 제외하고 다 낮습니다. 근데 소득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제가 노동시장을 여러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주 설명을 드리죠. 노동시장 중요하다, 실업률 중요하다, 임금 중요하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소득은 왜 높을까요? 자, 저번 주를 좀 복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 실업률 발표가 됐죠. 비농지표와 실업률 발표가 된 거를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임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당 임금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이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나쁜 현상이에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더 넣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소득 높아졌는데 다른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기가 올라가느냐, 뭐 경기 침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기가 올라가느냐, 경기가 밑으로 가느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파란색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기는 하강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제가 어디에서도 푼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뭡니까? 경기에 대한 판단을 미국 경제국에서 할 때 쓰는 6개의 지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보는 제 관점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8월 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2개월 사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는 이 답변의 비율이 58%라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7월에는 47%였는데 58%로도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율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어차피 불가피하고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세게 오느냐 예. 아니면 좀 얕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네. 아까 자막에서도 일단은 좀 나갔다시피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자, 다음 자료를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고용이 탄탄한 침체라는 표현을 굉장히 조금 많이 써요. 네, 좀 왜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침체가 오면 어떻게 네. 되죠? 고용이 탄탄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는 거고 고용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항상 후행적으로 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침체가 오면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6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잠깐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보시면 자, 제가 오늘은 새로운 자료를 조금 많이 갖고 왔는데요. 미국의 GDP 대비해서 취업자의 노동 시간을 곱한 걸 나눈 겁니다.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효용성이에요, 효용성. 이 효용성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효용성 같은 경우에는 자, 실질 GDP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실질 GDP는 지금 계속적으로 2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노동에 대한 효용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효용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GDP가 낮아진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자,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50년, 지금 60년, 70년 정도를 70년 이상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끝에를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끝에가 지금 뭐냐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고용이 굉장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자체 그리고 그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침체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요. 자, 다음 자료 일단 보시면 자, 그러면 침체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 일단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60년도부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60년도부터 일단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높았나요? 2년 전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회색 막대 그래프보다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개 빼고, 그죠? 이 두 개 빼고 파란색이 회색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은 뭐예요? 침체 진입 시기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파란색 전에
파란색 전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었고 파란색 때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달리고 있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 인상 같은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란색이 더 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시기 인플레이션이 더 커서 통화 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해요? 어때요? 회색이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침체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원래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정책을 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첫 번째 캐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금리 인상 이거 올해 안 끝납니다. 물론 올 연말에는 뭐 3.5 플러스 마이너스로 끝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자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이 수치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2년 있다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2년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안 끝납니다. 금리 인상의 기조는 올해 말에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 이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 항상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자,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란색 막대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화정책을 쓰면서 2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2년이. 자, 근데 지금 뭐예요? 회색 막대가 더 큰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일단은 뭐 올해부터 했죠. 올해부터라고 하면 2022년 초부터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2024년, 그렇죠? 2024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인공9분의 실업자 수입니다. 이게 4.5% 이상 실업률이 떠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조짐이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나가고 있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